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부산 청년들의 김지현 기획실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이랑 좀 민관이랑 같이 처음으로 부산 청년주간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됐는데요. 뭔가 좀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같이 하게 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부산 청년주간의 청년 컨퍼런스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23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공유회까지 포함해서 총 4개의 기획 세션이 있었고요. 그래서 각 청년단체들이 주체적으로 이제 기획을 한 릴레이 포럼이 4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클로징 세션에서는 부산 청년이 그리는 바다라고 이제 이런 결과들을 같이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첫 순서로 릴레이 포럼 1번이었죠. 청년과 커뮤니티의 우동준 매니저님이 이제 올라와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이제 4분이 다 먼저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파트를 맡아주셨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릴레이 포럼 기획 의도가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혹은 아쉬웠던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년주간이 시작이 되면서 첫 번째는 기획 세션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이렇게 4일 동안 서면 부드림 센터에서 청년과 땡땡이라는 큰 키워드를 두고 각자의 단체에서 각자의 주제를 담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청년과 커뮤니티라는 주제로요, 화요일날 처음 진행을 했었고, 커뮤니티를 하고 있는 지역의 다양한 단위들이 모여서 각자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커뮤니티라는 하나의 큰 범위 안에서 어떤 걸 우리가 상상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이야기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안무들이 되시네요. 네. 어쨌든 어떤 단위들이 좀 모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생각하는 바다라는 이름의 공간이고요. 광안리에 위치하고 있고, 문화살롱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간에서 하는 건 어떤 청년 세대들이 만나는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소설이라던가 시와 같이 문학 장르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로 기획하는 공간이고요. 생각하는 바다가 주관이 되어서 유도림 부산이라는 회원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하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매니저와 운영자분이 오셨고, 그리고 화요일에 단편영화라는 단편영화를 하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커뮤니티 운영하시는 분과 철학반찬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 이렇게 커뮤니티 매니저와 커뮤니티 운영자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총 6명이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넘기고, 다음 간단하게 소개랑 우선 릴레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요일에 청년과 공간이라는 주제로 릴레이 포럼을 진행한 고치의 정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 우리가 어느 별에서라는 타이틀로 부산에서 활동하고, 저희가 이번에 2019년 청년단체 디렉토리 맵이라고 해서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단체나 공간, 혹은 이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나 공간들을 대상으로 지도를 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단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린 왕자가 아닐까? 가슴속에 내가 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은 모두 다 어린 왕자다 라는 키워드로 해서 각 단체들의 이야기들을 담은 지도를 만들고자 했는데, 결국 그 지도를 그 내용을 담지 못해서 그것들을 이번 포럼에서 담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간에 대한 주제로 포럼을 진행을 했는데, 실제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공간을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참여가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공간들이 참여를 해주셨긴 하지만 청년의 공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청년 공간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청년 공간을 운영하는 부산시 관계자분들도 되게 많이 오셨었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우리는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나도 당신이 운영하는 그 지향점에 나도 동의를 하고 이러한 가치들이 조금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청년 단체들이 겪고 있는 공간에 대한 문제점들이 조금 더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다음 릴레이프로 세 번째 목요일 파트 맡아주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과 주거를 주제로 청년 라이프스타일과의 만남이라는 포럼을 진행한 부산 사회주택 연구모임의 안만석이라고 합니다. 그 사회주택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낯선 단어로 들리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사회주택이라 하면은 그 공공과 민간이 아닌 제3영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운영하는 집을 이제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청년이라고 하면은 역시나 뭐 아파트나 공동주택, 빌라, 단지약, 고시원, 옥탑방 같은 현재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 주거가 자신들 라이프 스타일, 뭐 직장인도 있을 거고요, 문화기획하는 친구들, NGO 활동가, 다양한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직업과 일과 관련해서 그 집의 형태를 바꿔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함께 나눠보는 자리를 가졌고요. 제가 모셨던 패널분들 중에서 서울에서 공공임대주택에서 살았던 그런 사례들, 그리고 현재 부산에서 문화기획을 하면서 문화기획자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저희 모임은 현재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어떤 그 주거 형태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현재 청년들이 원하는 주거 형태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살고 싶은 집의 형태는 무엇인지를 함께 얘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릴레이프로 네 번째를 진행해주신 부산 공동체라고의 경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는 금요일에 청년과 미디어라는 주제로, 토크쇼를 마쳤었던, 공을 FM, 팟캐스트라는 공을 FM의 정욱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한 7팀 정도 지역에서 로컬 미디어 활동하고 있는 팀들을 모셔가지고, 지속 가능한 로컬 미디어 콘텐츠 가능한가? 주제로, 토크를 나눠본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발제보다는 서로 이제 어려운 점이나 좋은 점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로컬 콘텐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로컬 미디어 단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해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봤고, 통합별로 제가 이따가 얘기해야 되니까, 네,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네, 아무튼, 네, 제가 마지막 수선이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받아주시죠. 네. 마이크를 앞으로 주시네요. 사실 역순으로 진행할까 하다가 앞으로 주셨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릴레이 포럼을 진행해주신 홍준 매니저님이고요. 저도 청년과 커뮤니티 파트에 이제 나 프로젝트라는 팀에 이제 패널로 갔었는데, 저는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되게 재미없게 진행할 줄 알았는데, 진행해주셨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최자가 생각하기에 이제 좀 인상 깊었던 점이나 아니면 처음 기획 의도는 이랬는데, 어떤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서 다른 부분도 볼 수 있었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 저희가 기획을 하려고 했을 때는 커뮤니티가 지금 두 개의 형태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각자의 취향을 중심으로 한 기획형 커뮤니티가 있을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어떤 대표적으로 책을 매개로 하는 북 커뮤니티가 있을 텐데, 두 커뮤니티가 무엇이 더 낫다 장단점을 가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고, 다만 그 두 개의 커뮤니티의 다른 특성을 제한된 시간에 한 자리에서 소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북 커뮤니티를 배제를 하고 기획을 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지역에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책과 관련된 커뮤니티를 주목하지 못했던 점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으로 남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기획형 프로그램 커뮤니티를 하는 공간도 지역의 다양한 주제를 가진 단체들이 좀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로 앞에 서면에 0.9m 같은 공간은 조금 더 IT라던가
창업에 관련된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공간이라서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담아보고 싶었고 또 리크로스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여성이기 때문에 다른 젠더에서 느껴지는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두 단체를 최초로 처음 섭외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바쁘게 프로젝트를 기획하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정상 함께 하지 못했던 점도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남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는 생각보다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한 진실성, 그 어떤 진정성이 꽤 깊었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꽤 깊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서 많이 놀라웠었고, 그 지점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처음에 함께 이제 자리를 준비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는 내가 이거 왜 하는지에 대한 걸 물어봤지만 본인이 내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좀 단편적인 이야기로서 어떤 그런 욕구와 감정에 대한 것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정도 봤더니 혼자 상상을 했었는데 현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 그 고민이 시작됐던 시간도 길었었고 내용도 깊어서 내가 미리 캐치하지 못했던 그 각자가 왜 하는지에 대한 그 논리가 탄탄하게 각자에게 정리가 되어 있었었구나 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었고요. 많은 청년주간이다 보니까 그 행정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 부산시 지금 어떤 그런 정치 쪽에 계신 분들도 오셨는데 이전에 어떤 흐름을 보면 행정과 정치에서 먼저 모든 판을 짜놓은 다음에 와서 여기에 내용을 채워달라, 실행 주체가 되어달라라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게 과거의 방식이라면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던 건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청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지점이 행정이 그려내는 것과 일치한 점이 있다, 일치한 지점이 있으니 굳이 한번 잘 맞춰 나가보자라는 상호 간의 대화가 시작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라는 점이 이전에 청년주간과 청년 컨퍼런스를 참여해왔던 기존의 흐름과는 다르게 발견할 수 있었던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었고 긍정적인 지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청년주간 기획 세션 때부터 계속 보면서 저 청년정책 그 정책희망과 맞나요? 회장님들도 이제 직접 테이블에 참여를 하시고 끝까지 남아 계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새롭고 내년이 더 기대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고치팀에서 이번 포럼에 대한 기획 의도와 이러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었는지 혹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저희 지도에 참여해주신 단체 공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를 지향하는 공간, 그리고 음식점과 결합한 복합 문화 공간, 그리고 도예 공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에서 운영하는 공간 안에 입주한 분들도 계셨었고, 되게 다양한 공간의 형태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잘 진행을 해봤었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하고자 했던 얘기는 그분들은 어떠한 것을 지향하며 무엇을 만들기 위해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였는데, 생각보다 공간을 운영하는 운영자들보다 어떻게 청년들은 어떤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공간을 운영하는 분들끼리의 소담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했으나, 이번에는 근데 이제 그 이외의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이 소개를 하면은 이 공간의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하나요? 어떤 사업들을 나가지고 하나요? 아니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원래 나누고자 했던 이야기들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포럼의 방식을 바꿔서 우선 각 단체들이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뭐 어려움들이나 질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번 포럼을 진행하면서 나왔던 그 공간의 형태는 일단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민간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청년 공간이라고 관에서 마련한 공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민간 차원에서 청년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공간의 경우에는 홍보가 부족하다. 일단 공간을 만들었는데 공간을 오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공간을 홍보할까요? 그리고 공간을 운영하는데 같은 비슷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오는데 정작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는 소통이 잘 안 돼요. 이분들과는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좀 알리고자 하는 분들이 또 오셨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관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두 번째 민간회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비밀기지라고 청년 중간 지원 조직을 지향하는 공간의 기주장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향하는 바는 청년들이 뭔가를 시도하고자 할 때 실패해도 괜찮고 무엇이든 시도해도 괜찮은 안정감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들의 깊은 이야기들과 지속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있어서 어떠한 지원이나 그것들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간 지원 조직 같은 경우에는 관의 차원이 아닌 아주 그러니까 완전한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들이 이제 단일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조금 더 지속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서 관과 이제 일반적인 청년단체들과의 사이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두 번째로 이제 관의 공간에 같은 경우에는 왜 이제 관계자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청년들은 우리 공간에 오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있어서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 않은 채 공간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였어요. 관에서는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정작 청년들에게는 어떤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지 않은 채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때 이제 한 분이 이제 비유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 활동가들은 전부 다 수영 선수입니다. 다이빙 선수예요. 근데 나는 50m를 뛰어서 떨어지는 이제 다이빙 선수인데 우리한테 그냥 일반적인 수영장을 주면은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활동을 하겠습니까? 라는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오셨던 한 그 시 관계자분은 이때까지 와있던 저희가 만든 공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직접 가서 진단을 하고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번 자리에서는 관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청년들이 그 공간 이용하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이 두 가지를 사실 문제로서 드러나긴 했지만 그래도 서로의 요구들을 조금 드러내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조금은 찾아나갈 수 있는 그 첫 시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원래 애초에 그 포럼에서 나누고자 했던 이야기들은 전혀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공간들이 일단은 뭐 너무 관에서 만들고자 하는 공간들이 너무 많다. 일단은 더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기존에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그 주변의 환경과 맞닿아서 청년들이 잘 그 공간에서 살아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필요한 것 같다. 라는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에 지금 부산에 되게 많은 공간들이 있죠. 그래서 시에서 만든 공간들이 되게 많고 청년성종 발전소라든가 굉장히 청년센터를 표방하고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은데 유휴 공간으로 많이 보여지고 있기도 하고 그날 나왔던 얘기처럼 청년들이 직접 그 공간에 대해 진단을 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좀 더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네, 저희 청년과 주거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는요, 얘기 나누고자 했던 것이 청년과 라이프 스타일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자신의 생활 방식 그리고 주거 환경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이 도시와 주택을 선정할 때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집을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라는 게 주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공공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공공에 있는 시나 시의회에서 오신 분들이 하신 말씀은 청년주택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아파트 지금 몇천 원씩 짓고 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 들어가려면 조건이 붙지 않느냐. 도시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하여야 되고, 가족은 부산에 없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붙어서 지원을 할 수도 없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급 자체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민간청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 이제 사회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 했는데, 사실상 그 자리에서 모여가지고는 사회주택보다는 그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이 이제 어떤 커뮤니티를 원하는가에 좀 포커스가 더 많이 맞춰졌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들 부모님과 떨어져서 독립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고립돼서 살아가기 싫고, 그러면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옆집, 앞집, 윗집, 친구들, 언니, 오빠, 누나들 같이 살아갈 것인데, 과연 이 사람들과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생활에 나갈 것인가. 그래서 나는 같이 밥을 먹거나, 같이 차를 마시거나, 같이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한 집에 독립된 공간에 살고 있지만 공용 공간에서 함께 그러한 활동들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공동체와 커뮤니티에 대한 그 생각들이 많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년들도 많은 그런 생각들,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나는 그냥 7평짜리 독립된 공간, 집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는, 그냥 공동체 생활, 커뮤니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살 공간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난 진짜 혼자 살기 싫어요, 옆집 사람들 혹은 우리 동네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뭔가 활동,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싶다, 재밌게 놀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그럼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우선은 집이라는 것이 그런 물리적인 공간에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떼핑 유니온이나 혹은 서울주택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 주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수요자 중심의 집들이 하나의 대안으로 나설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향후 나중에 조합의 형태로 만들어서 조합원들을 모집해서 이 조합원들이 원하는 형태의 집을 지어보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집에서 함께 생활해보자 라는 약간 미래에 좀 더 많은 과업들을 남겨두고 이야기를 마쳤고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것은 그날 참석하셨던 분들이 청년 주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현재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이 앞으로 많이 보완되어야 될 점이 많이 있다. 당장 그 첫 번째 예로 들자면은 월세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월세 지원이라 하면은 우리 청년들이 나이가 들어서 40이 넘어가버리면은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인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러면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을 또 공공에 좀 던져줘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 또 공공이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짚어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하면 되게 커뮤니티랑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 당일에도 되게 커뮤니티에 대한 말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기억이 나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시다. 청년과 미디어, 지속 가능한 로컬 미디어 콘텐츠랑 가능한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일단 로컬 미디어라는 게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사실 지역 미디어, 지역 방송하면 되게 KNN 이런 거 생각하실 건데, 그런 거하고 좀 배가 다른 뭔가 지역의 그런 독립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팀 7팀 모셨어요. 그래서 영상도 있었고요, 잡지도 있었고요, 웹진도 있었고요, 팟캐스트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성격과 매체와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총 7팀 14분이 모이셔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일단 저희가 이런 모임을 개최한 이유는 지역에서 활동한 로컬 미디어 단체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각기 조금씩 다른 상황 쪽에서 좋은 점도 얘기하고 어려운 점도 얘기를 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지향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계속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먼저였어요. 왜냐면 사실은 로컬 미디어라는 게 돈이 들지 않아서 굉장히 계속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어떻게 이걸로 우리가 먹고 살면서 계속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정답을 찾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 토론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한 5개 정도의 토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다 너무 길게 얘기하면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좋았던 거는 모두가 꼽았던 게 크게 일단 사랑을 얻을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산, 우리 지역에 대한 사랑을, 많은 정보를 얻고 그만큼 우리 지역을 좋아하게 되었다. 이게 제일 좋은 점으로 많이 꼽아주셨고, 그 다음에 가장 힘든 점은 일단 무반응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도 다 그렇겠지만 사실 지역 방송국의 콘텐츠도 잘 보지 않는 게 현실이고, 당연히 독립 로컬 미디어 콘텐츠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100이 뭡니까? 10도 안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이 7개의 팀들 중에서 굉장히 슬픈 사실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팔로워가 1000명이 된 단체가 딱 2팀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가 저긴 하지만, 예. 그렇긴 했는데 사실 그런 무반응 속에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면 피드백이 없는데 미디어 콘텐츠를 계속 만든다는 게 거의 벽에다 대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무반응이 가장 힘들고, 그 다음에 돈이 없다. 돈이 없기 때문에 반응이 나오는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고, 반응이 나올 만한 콘텐츠를 못 만들기 때문에 돈이 안 되고, 이 악순환이 도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갖고 있던 공동적인 어려움이었고, 그 다음에 활동하는 사람, 특히 이 단체의 장들은 굉장히 무한한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다. 왜냐면 이걸로 뭐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얻을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무한한 희생을 해야 되고, 또 후임자한테 그걸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힘들고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미안해서 뭔가 계속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거나 자리를 넘겨주지 못해서 지속이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로컬 미디어 콘텐츠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는 크게 일단 지역과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뭔가 대안적인 매체, 그 다음에 소외된 이야기, 그 다음 좀 친근한 이야기, 우리 지역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기성의 그 대형 미디어들에서 하지 못하는 지역 친화적인,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잡지 같으면은 바로 뭐 제가 동인고 나왔는데 뭐 동인고에 뭐 급식이 맛이 없다, 동인고에 PVC로 맞으면 겁나 아프더라고, 이런 그 지역 사람들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유의미한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무엇보다 저는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공기관의 공적인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면 이게 상업적으로 사실은 흥행하기 굉장히 힘든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담을 가치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100% 그런 공적 지원으로만 돌아가서 절대 안 되겠지만, 한 30%, 40% 정도의 그런 호흡은 붙여줘야지, 그러니까 최소 식량은 줘야지 이게 계속 지속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재료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좀 더 남들이 볼만한 괜찮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결론을 내보자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옛날에 만화 잡지 챔프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가 챔프를 안다, 손 한번 들어주겠어요? 만화책 잡지 챔프 안다. 네, 역시 많이 없네요. 옛날에 보면은 챔프라고 각종 만화를 묶어가지고 큰 잡지로 묶어놓고 월간 잡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로컬 미디어도 약간 로컬 미디어 챔프 마냥 한 채널에다가 여러 가지 매체들을 묶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편안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채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던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이런 협력과 서로의 제주를 나눠가지고 이런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결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셨네요. 그러면은 이제 편안한 채널이 필요하고, 동인고 PVC는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정보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럼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아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씩 드려보고 싶어요. 청년주간 릴레이 포럼에서 이번에 나왔던 주제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껏 계속 얘기됐던 주제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이나 커뮤니티나 미디어라든가 주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올해 들어서 되게 현장 활동가들이 좀 많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많았었고, 이번 포럼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들도 알고 있던 얘기들이지만 다들 한마음으로 좀 모을 수 있었던 자리. 그래서 내년에 부산 청년주간에서는 과연 어떤 주제로 혹은 동일한 주제로 간다면 어떤 방향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청년주간이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올해에도 이어져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태로 보다 지금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뭐 이렇게 푸른 잔디라던가 날아다니는 비누방울이라던가 그런 느낌으로 보나 훨씬 더 좀 자유로워진 듯한 느낌이고,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느낌이 드는 주간의 행사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커뮤니티라는 주제를 제가 담당해서 그런가 조금 더 그 안에 관계적인 면을 좀 더 주목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최대한 거듭하면서 점진적으로 커져나가는 것이 사실이고, 행사의 규모라는 것도 이전 행사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확장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변화를 바라진 않고요. 다만 그 안에 내용에 있어서 커뮤니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언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어에서 상대방 입장을 얼마나 이해해낼 수 있는가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가령 청년주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청년을 어떤 언어로 수식하고 어떤 언어로 청년에게 말을 걸 것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도가 있다고 느끼지는 않지만 우리 청년들 혹은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어떤 수식어들, 이런 것들이 청년을 비하한다는 느낌 들지 않지만 또 동시에 그 청년 개개인을 존중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언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주간이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예산도 늘어나고 더 커질 거라는 것은 오늘 와서 보면서 개인적으로 확신이 좀 들었지만, 그 안에 어떤 강조되는 청년에 대한 어떤 존중, 그리고 그 청년을 얼마나 그 개인으로서 주체로 세워낼 수 있는가, 그 언어의 수위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가는 그 주간을 준비하는 각 개인들과 단체들의 깊이 있는 학습 혹은 함께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커뮤니티나 주제를 내년에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청년주간은 조금 더 보다 서로가 어떤 그런 존중받는 듯한 서로 배려하고 지켜내는 언어가 수반된 그런 주간과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진행주간 굉장히 불편했던 주간이 있으니까 내년에 좀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혹시 이사님. 저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번에 포럼을 진행을 하고 이번에 지도를 제작을 하면서 제가 활동을 시작할 때가 2012년도쯤부터 청년단체나 부산에 있는 문화단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매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팀들이 사라지고 많은 팀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2019년이죠 지금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활동 단체들이 많이 생겨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을 서로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다시 청년 문화, 부산의 문화가 새로 살아날 수 있는 시기가 되게 좋은 장이 마련된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한편으로 아쉬웠던 것들은 이 청년 문화판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들이 겪는 문제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어떤 사람은 지쳐서 떠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들어왔지만 그것들을 다시 또 이제 제대로 겪어내고 소화해내지 못해서 다시 떠나가고,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계속 그런 문제들이 반복된다면은 과연 우리들은 지금은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지만 당장 1년, 2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활동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계속 생겨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당장 내년에 뭐 할까? 내년에 뭐 할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청년주간이 된다면은 저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청년단체와 이전에 존재했던 활동단체와, 그리고 조금 많이 이제 경력이 있으신 원로 단체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을 해서 우리들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한 목소리를 내고,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조금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청년주간 행사에 있어서 사실은 청년주간이 많은 시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부산에는 이런 청년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청년들이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커뮤니티 관계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도를 만들 때도 그러한 가치들을 담고자 하고자 했던 거는, 이들이 서로 조금 오랫동안 지속해 나가려고 하면은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활동들을, 어떤 지향바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공유가 있으면은 조금 힘내서 더 같이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덜 힘들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 이들이 어떻게 더 밀접한 관계들을 맺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면 더 좋은 뜻깊은 청년 주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산 스타일로 다 같이 잘 되면 더 좋은 청년 주간이 있습니다. 다음 얘기해주세요. 네, 주거는 단시간 내에 뭐 해결될 거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쭉 힘을 합쳐 나가야 될 과제인데요. 우선 그 공공에 저희 청년들의 제안을 좀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창구, 채널 이런 게 좀 생겨야 되지 않는가. 그 뒤에 보시는 저 아파트도 보시면은 다 똑같은 모양의 집들이거든요. 여러분은 저 똑같은 집에 살고 싶으신가요? 네모난 박스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저희는 그 다양한 청년들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네, 저런 네모난 박스가 아니라 뭐 세모난 집에서 살고 싶고 동그란 집에서 살고 싶고 그리고 옆집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살고 싶은 그러한 그 집을 갖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포럼 때도 시의회에서 이제 오셨는데 올해 7월 24일자로 부산시에서 사회주택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거 모델들이 생겨날 거라는 것인데 그 모델들이 생겨날 때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아주 적극적으로 공공에다가 알려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앞서 시행되었던 그런 지원 제도들처럼 뭐 커뮤니티에서 공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집들이 또 생겨날 거라는 거죠. 그건 청년들이 원하는 집이 아닌데. 네,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다가 적극적으로 저희 청년들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단법인 부산 청년들이 이번 청년주간 행사를 주관하셨는데 내년에 또 이 행사가 시행된다면은 올해 그 청년주간을 기점으로 해서 그 각 주제별로 1년간의 장기 프로젝트를 좀 함께 진행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뭐 커뮤니티에서 공간에서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또 뭐하지? 뭐하면서 사라질까? 이런 두려움 없이 좀 서로가 협력하면서 도와가면서 내년 청년주간까지 우리 그러면은 이런 프로젝트를 함께 좀 진행해 봅시다 라고 해서 내년 청년주간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청년주간, 우리 부산 지역의 청년단체들이 이러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서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고 부산시도 얘기하고 시민들한테 좀 얘기해서 우리 부산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부산 시민들에게 모두 좀 이렇게 크게 알리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두 가지를 제안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의견을 좀 더 보태보자면 다양한 욕구가 있는 청년들의 어떤 주거 환경이나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어떤 집을 원한다. 그래서 그것만 지원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수치는 작을 치는 것 같아요. 좀 더 청년들의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과 미디어 발표를 포럼을 했었던 발표를 해보고요. 이번 행사가 지금 이름이 부산 청년 주간이에요. 부산 청년 주간인데 부산의 무게를 둘 것이냐, 청년의 무게를 둘 것이냐, 그거부터 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행사가 청년과 미디어라는 타이틀로 했지만 저는 사실 포럼을 진행하면서 청년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미디어의 최대 그 기능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소위 이제 친해질 수 있는 최고의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팟캐스트 매체는. 근데 청년이라는 그런 나이대로, 소위 나이대로 생각을 하니까 글로 사실 갈라치는 게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청년이라는 세대를 어떻게 보면 이용해서 얻는 장점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뭐 미디어라는 주제로 제가 이런 포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면은 조금 더 이런 숫자적인 나이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했고, 그래서 뭐 부산 청년 주간이라는 타이틀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저는 청년보다는 부산에 조금 더 무게를 전체적으로 맞추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로컬 미디어 단체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도 로컬 미디어가 뭔지 잘 모르실 테고 들어보신 분은 더더욱 없을 텐데, 물론 저기 부스에 또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 계신 시민분들이 들을 만한, 볼 만한 뭔가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까지 이제 진입을 못하고
그냥 우리끼리 약간 만족하는 그들만의 리그에 자위하는 현상이 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산에서는 모든 문화 활동 자체가. 그래서 저도 굉장히 슬픈 게 저가 한 8년 정도 활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디 와서 진짜 거짓말 안 붙고 30%가 다 아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없어지고 제가 왔는데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야지 우리 부산의 이런 문화 자체가 굉장히 범용성이 넓어졌고 거의 많은 시민분들이 사랑해주는 우리 지역의 문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그런 걸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주는 로컬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 그래서 최근에 그 부산시 교육청에서 만든 그 교육감님 나오셔서 존중 리스펙하는 100만 영상 조회수 50만 넘었는데, 그런 거를 좀 만들어가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게 애를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고, 그런 결과물을 내년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01 FM 조옥규님의 말씀까지만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회주택 연구모임 남한성님께서 이제 내년에 청년주간을 같이 해보자. 네, 하실 건가요? 불러주시면 당연히 할 거고, 네, 내년까지도 이제 내년에는 저희는 이제 건물을 하나 직접 운영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많이 소통해서 그걸 투자자 혹은 조합원을 모집해서 내년에도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물주 남한성님. 저희 단체 이름으로. 네. 네, 그러면 오늘 릴레이 프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하고요. 사실 저는 기획 세션까지 이제 같이 준비를 하면서 이때까지의 어떤 청년 정책이나 어떤 관련된 행사들을 봤을 때, 청년들이 모이는 호명되는 자리로 갔을 때 그렇게 의미 있다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부산 청년주간에서 나왔던 얘기들, 내년부터는 청년정책 네트워크나 위원회나 그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구축돼 있고 뭔가 해볼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기준으로 이제 진짜 저도 이제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적인 생각이 많이 들고요. 내년에도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만났던 사람들이랑 또 여러 몰랐던 사람들까지 같이 1년 동안 또 준비해 볼 수 있는 그런 내년의 부산 청년 주간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유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분들께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